교육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죠? 네. 예, 앞서 이제 의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학생 인권 조례가 마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도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 인권 조례를 타겟 삼아서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근본 원인을 잘못 진단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를 하면서 교권이 추락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이제 있고요. 보수 단체에서는 계속된 주장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마치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저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장관님? 구체적인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뭐 분석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분석을 해보셨냐라고 묻는 예, 겁니다. 좀 보충 설명. 아니요, 장관님, 네, 장관님.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최근에 한 여론조사 거고요. 말고요. 여론조사는 사람들의 어떤 교사의 인식인 건데 여론조사 대상과 어떤 방법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느 특정 여론조사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좀 무리가 있고 저는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지를 여쭌 겁니다. 객관적인 사례들에 대한 데이터들은 그 사례 많이 하나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나 데이터 많이 좀 말씀해 있죠. 주시죠.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인권 조례에서 강조하는 학생의 인권 거기에서 보면 휴식권이라든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그 권한들이 나오는데 그 권한들이 사실 지나치게 학대 해석되고 아니, 제가 말한 거는 방금 교권의 장관님께서 추락을 말씀하신 유발했다는 차별받지 그런 않을 사람들이 권리, 많이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뭐 이런 보호 이런 것들은 다 맞습니다. 헌법상 당연한 상식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인권조례가 들어간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아닙니다. 생각하고요. 그 보호- 장관님 그것을 네.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 근거가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많은 제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를 겁니다.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그 2012년에 인권조례 제정이 되었죠. 예. 그 인권조례 제정 전과 후로 유의미한 데이터, 그 교권 침해 증가율 데이터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두 가지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권 침해가 말하자면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냐. 교권 침해 건수라고 할까요? 그 추이 같은 게 있고요. 또 다른 거 최근에 발표된 건 이제 그 교사 100명당 몇 명의 그 교권 침해가 있느냐. 그랬을 때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건데 맞습니다. 두 가지라고 보이는데요. 예. 전국적인 단위로 비교를 했을 때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교육청과 학교와 아닌 곳에 통계적으로 교권 침해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걸 하나 봐야 예. 되는 거고요.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제주 인권 조례가 있는 곳에서 예. 더 교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네. 그리고 또 제정된 이후로 늘어났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데이터에 따르면 인과관계나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확인할 만한 근거를 전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여기에 정치를 진보냐 보수냐 해가지고 정치를 넣어가지고 정쟁화하는 것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말 네, 도움이 제가 안 된다고 잠깐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에 장관님 대해서 그래서 말씀 좀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게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게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아동 학대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 학대 처벌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이것을 그대로 학교에 적용하다 보니까 아동 학대 무분별한 어떤 전혀 이제 아동 학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또 선생님들의 정당한 어떤 학생들에 대한 지도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것이 이 아동 학대 처벌법과 관련된 교권 침해 이것을 좀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그 이제 아동 학대 처벌법이 이제 그 집행되는 그런 이제 사례들을 보면 사실은 그 지나친 학생 인권에 대한 거기서도 장관님 출발을 자꾸만 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로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아니, 가버리면 정치적으로 이 몰려는 문제를 것은 해결하지 못하기 아닙니다.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렇게 자, 생각하는 게 제가 아니고요. 묻는 것은 무분별한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한 어떤 아동 학대로 해가지고 신고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부 장관님의 좀 생각을 좀 짧게 듣고 있습니다. 배우를 보면 인권 조례에 따른 학생 인권에 대한 지나친 학대 해석이
거기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 두 개가 분리가 되기 힘들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 그다음에 아동학대, 데이터도 제가 아동학대가 명백히 아니고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지도 활동, 이런 어떤 교육 활동을 정말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 당연한데요. 교육부에서 제출된 그 법도 그러한 어떤 입법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아무리 뭐 정당한 어떤 학생에 대한 어떤 교육 활동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신고가 돼버리면 선생님은 그게 아동학대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것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에 아니다라고 말을 하려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뭐 변호사 비용 등등 이런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예. 저희 아동학대 처벌법에 보면 학교장이나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보호자로서 신고 의무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1,000만 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동적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완화해서 아동 학대를 물론 이제 초기에 보호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당한 어떤 그런 교육 활동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설명을 예, 그리고 하나 교육관님께 질문이 있기 말씀하시면 때문에 먼저 여기까지 하나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이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에서의 어떤 결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선생님들이 받는 불이익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서는 기소유예 처분, 이 기소유예 처분의 성격은 혐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죄는 되지만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징계를 아주 뭐 경미하지만 견책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기소유예도 그래서 징계 사유가 됩니다. 교육감님의 예, 그 부분도 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교권 침해라고 하는데 교육활동 침해도 유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있고 교직원에 의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내부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크게 보면 이제 학생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이제 학생에 의한 마지막 교권 침해에 학생 인권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교권 침해라는 학생이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냐, 예를 들면 이렇게 묻는다면 이제 조금 뭐 굉장히 실증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 경기도 경우를 빼놓고는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오히려 교권 침해가 감소했으면 감소했지 뭐 증가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그 경우에도 사실 그 인과관계 설정은 조금 상당한 그 조심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만에 하나 학생 인권에 의해서 교권이 침해된 어떤 경우가 있다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인권조례의 책무성 조항을 보다 강화하는, 지금도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는 4조의 책무성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강력하게 뭐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교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좀 보완하는 것, 저는 뭐 아주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데이터하고 해석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면요. 그게 이제 워낙 학생 인권 조례가 시작될 때 인구가 가장 많은, 학생 인구가 많은 이제 서울 경기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한 50% 이상의 학생들이 이미 적용이 되고, 그러고 나면서 이제 일종의 그 학교 문화가 바뀌는 그런 이제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인권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보다는 학생 인권 조례가 시작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 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권 조례가 있냐 없냐에 그 유의미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인권 조례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좀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교육감님께서 이제 그 학생 인권 조례 부분에서 책임을 강조 좀 할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을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드린다면 학생 인권 조례에서 보면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뭐 사생활 보호라든가 휴식이라든가 뭐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든가 이런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제약 조건들이 붙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안들이 그냥 그야말로 권리로만 해석이 되면서 다 이제 교사들한테 그 교권 추락으로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협의를 해주시면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도 충분히 잘 그 개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학생 인권 조례로 너무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결국에 이 그렇습니다. 사안의 문제의 본질은 교권 침해 발생 원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아동 학대로 오인되어서 신고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굉장히 시달리는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원의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교육감님 답변을 정확하게 안 주셨는데 예. 아동학대 결과 처분이 나오기도 전에 불이익받거나 네. 기소유예가 나왔는데도 불이익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이 사안과 같이 결국에는 여러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그리고 학부모와 선생님 사이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학교라든가 교육지원청에서 도와주지 않고 오롯이 선생님이 다 모든 문제를 떠안아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뭔가 방안을 고민하고 있겠지만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고 분리하는 조치를 정확하게 좀 당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가지 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첫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유력하게 지금 그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이게 아동 학대로 이제 수사가 개시돼 버리면 그럼 바로 이제 교사들이 면직이 됩니다. 그 아이를 못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직위 해제가 죄송합니다. 직위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소하려면 그 수사 개시 전에 반드시 좀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지금 예. 법조항을 저희도 넣자고 하는 그건 것이 동감입니다. 네, 그래서 예.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아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그 악성 민원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 그거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역할을 더 한다거나 또 다양한 이제 악성 민원으로부터 특히 새내기 교사들을 좀 분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번에 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우리 서병수 의원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단 선택한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교실은 같은 학년에서 동떨어져 있었고 예. 또 창문이 없어서 해가 거의 들지 않고 엄섬한 그런 창고가 딸려 있다는 점을 들어서 교실을 바꿔 달라고 3번이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이 3번이나 요청을 했는데도 거부당했는데 거부당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강남교육장에 와 계신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강남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이제 되게 학생이 과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과정에 저도 학교를 한번 가봤는데요. 그 옆에 창문이 그 옆에 바로 교실이 부족하니까 다목적실이 있어서 짧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예, 주세요. 창문을 못 만든 그런 구조적 환경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3번이 있었는데 그런데 왜 요청이 거부된 것인가 그걸 물어본 아, 거예요. 예. 예. 한번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저희 교육장님이 혹시 교육장 답변을 답변을 해도 해보실까요? 될까요? 네. 네. 예, 예. 지금 저희 강남서초가 서희초뿐이 아니라 학생들이 많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라 교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희초도 특별교실을 전부 일반 교실을 하는 과정에서 이 교실이 그 전에 급식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실을 일반 교실로 하면서 창고가 있는 것을 폐쇄를 하려고 여러 글쎄 번 왜 이 과밀 학급 상황에 있는 것을 왜 해소하는 노력을 안 했는가 그걸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증축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증축을 하려고 잠깐만. 네. 그런데 그 인근에 보면 서일초등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이제 학급수나 한 학급당 인원수가 서희초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롭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예.
예, 또 공동학군으로 이렇게 조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서희초는 서일초에 비해서 전체 학생 수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학급 수도 2배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학급당 인원이 서일초가 21명 정도인데 비해서 서희초는 30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 교육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조정을 좀 해서 예. 그 과밀 학급을 해소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선생님이 요청했던 그런 내용들도 해결이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못했느냐. 예.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예,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지금 서일초가 만일에 거기에 학생이 서희초 쪽으로 이렇게 서일초 쪽으로 배정을 하면요. 통합구역이 원거리 잠깐만 통학이 보세요. 예, 원거리 우리 통학이 되고요. 잠깐만요. 네. 예. 우리 교육감이나 교육장님 정도 되면 오늘 이 시간 정도 나와서 하면 이 문제가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건 예, 알고 그렇습니다. 있었어야 되는 예, 거 예,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다면 거기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뭔지 이런 것 정도는 생각을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냥 남이 적어준 거 그거를 밑에 사람들이 적어준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읽어가지고 되겠어요, 교육장님? 예. 그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예, 지금 사실은 이제 과밀이 좀 구조적인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묻는 것은 제가 질문이 그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 제가 질문하는 네. 취지를 모르시겠어요? 이해합니다. 예. 지금 서희초가 그 서일초에 비해서 학생 수가 3배 가까이나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일초에는 학급이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쪽으로 학생을 배분을 하면 될 텐데 왜 못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저 한번 보세요. 저 위에가 서희초고 밑에가 서일초거든요. 그러면 답변하는 내용은 보면 무슨 저 밑에 길이 뭐죠? 빨간 거 효령로라든가 뭐 이런 거 로 인해 가지고 통학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요 초록색 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서일초에 다니는 학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 효령로에 의해 가지고 반으로 잘라져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오른쪽에 있는데 이쪽은 이쪽대로 또 서희초나 서일초에 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실제 어떤 이유라든가 사관 같은 것들은 전부 감추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통합구역 때문에 이 학교뿐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같은 아파트 내에서 다른 학교로 보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내에서는 같은 학교를 배정을 해야지 그거를 예를 들면 동을 잘라서 서일초로 보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전에는 거기가 잠깐만요. 네. 제가 지난 2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공무원 소속 B씨가 언급해 놓은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희초 사건의 진실, 요즘 학부모들의 민원과 금쪽이들,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대처가 문제였던 것. 이라면서 이제 사망한 A씨와 대화한 어떤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제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이에 따르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망한 A씨의 학급에는 4명의 문제 학생들과 툭하면 바로 전화해서 난리치는 학부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A씨가 한 학교 폭력 사안을 학교장 종결로 마무리한 뒤 교실로 들어오자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학부모가 넌 교사 자격도 없고 너 때문에 반이 엉망이 됐다. 이런 폭언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교육청에서는 사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고 쉬쉬하면서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그건 좀 그런 아닌 것 어떤 같습니다. 노력들이 이렇게 네.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이 대화 내용 속에 이렇게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어쨌든 문제의 핵심은 서희초 학부모들의 민원이 도를 넘는 수준이고 예. 또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감당을 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내면에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1분만 더 주세요. 네, 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그 학교의 어떤 교권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유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학부모들과 우리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어한다고 할까요?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예. 방법이 있다고 보세요? 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저희가 이제 학생 배치를 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거리 배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균형 없으니까 짧게 핵심만 균형 이야기하세요. 배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이 대로변에 있으면 이걸 안 건너시려고 하고요. 한 아니, 아파트를 제가 균형 배치를 묻는 질의는 위해서는 뭔가 하면요. 안절로 나눠야 되는데 학부모들로부터 못 나누는-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교사가 예. 지금 굉장히 불편을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살이라고 하는 예. 선택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학부모와 교사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학생이 이제 그 교실에서 장난을 치다가 교사로부터 제어를 받는다고 할 적에는 교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교장실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는 거기에 어떤 교감 선생님들을 예. 학년별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생활 지도라든가 학습을 담당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학부모가 예. 교사들하고 직접 대응하는 것을 차단을 시켜라. 예. 그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조금 답변 드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의무적 신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관계가 돼가지고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예. 아니 지금 서 의원님이 중요한 말씀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민원 창구 일원화라고 하는 이제 교육부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학부모와 악성 민원인 학부모와 선생님이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공식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그걸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금 교육부에서도 안에 들어가 있고 저희도 요청 드리고 있고요. 그런 비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청이 민원 대상자고요. 학부모님들이 직접 대상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 근데 지금 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불균형 배치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GPS 기반 근거리로 해서 굉장히 엄격한 균형 배치 안도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것도 엄청난 그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학부모나 학생에 의해서 교권 침해하는 것 외에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실 때 강민주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왔는데 학교에서 일종의 이제 문제행동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행동 학생, 때로는 위기 학생, 고위험 학생들을 학교에서 권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제화가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이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그걸 카운슬러가 담당할지 교장 선생님이 결정할지는 별개 차원으로 하더라도 문제 학생, 경계선 학생, 고위험 학생들에 대한 직권적인 분리나 어떤 조치, 학부모에 대한 상담, 정신과 치료를 그 일종의 이제 강제할 수 있는 그게 또 하나의 지금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엔 우리가 해야 될 제도적인 그 대안의 하나입니다. 지금 교권 침해뿐만 아니라 문제 학생을 학교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별도의 문제가 하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서 의원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신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예, 서병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도정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했네요. 교육부가 후속 조치로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를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장관도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이게 우선시되다 보니까 교사들의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학교 네. 현장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부에? 저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뭐 저희 뭐 여러 있어요, 가지 없어요? 사례들이라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안 내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요? 아니 그 데이터는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에 그러니까 객관적인 있기 지표나 때문에 데이터나 사례들이 연구 많이 결과는 있습니다. 없죠. 아니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사례 말고 사례를 가지고 법을 개정한다든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특정한 사례 몇 개를 일반화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사례 그다음에 또 서베이가 있죠. 그러니까 네. 내가 묻는 서베이나 객관적인 사례 지표나 연구 결과나 자료는 연구 없는 거죠? 결과들은 있습니다. 네. 있으면 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해당 실국에서 데이터가 없다는 뜻입니다. PPT 보세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제도 운영 진단 자료를 보면 최근 뭐 계속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늘고 있어요. 2014년에 4,009건이었다가 쭉 줄다가 저지난해 쭉 다시 늘고 있는데 이게 학생인권 조례 탓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아직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곳이 7곳이잖아요. 제정 안 된 곳이 10곳이고 제정 안 된 곳에서도 그 인권 침해 사례, 교권 침해 사례 같은 것들은 점점 늘고 있어요. 경북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경북도 2020년에 81건에서 143건으로 그 다음에 늘어났고 강원도도 65건에서 160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권 조례가 없는 곳도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정의당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5년간 그 현황,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100명당 2017년에 0.59건,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곳이 0.59건이고 조례가 없는 곳은 0.61건으로 나와요. 100명당. 그러니까 없는 곳이 더 많아요. 전체 통계 5년 통계를 봐도 그렇고요. 이걸 보면 꼭 인권 조례가 의원님, 핵심 원인인가 저기 제가 이런 좀 생각을 하게 설명하고-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네. 내가 이따 차관한테는 또 따로 물을게요. 2014년 법과 인권 교육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보니까 학생의 인권 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문이에요. 여기 보면 인권 보장을 더 많이 받은 집단이, 학교에서 인권 보장을 더 많이 받은 집단이 교사의 권위에 대한 인정과 교육권 존중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나왔어요. 이 논문에는 인권 교육을 많이 받으면 그 인권 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이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교육에 대해서 더 존중한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권 교육을 받으면 내 인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하고 따라서 교사의 인권도 존중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악성 민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교권 보호 제도가 미비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몰상식을 통제할 그런 장치와 시스템이 없다. 이게 큰 문제다. 교사들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원인이 이런 것과 함께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학생인권 조례에다가 이게 다 원인이 여기에 다 있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답변 좀 드려도 잠깐만요. 네. 사례를 많이 이야기할 때 휴대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하는 경우 인권조례 13조 사생활 자유보호 조항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여당 의원님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개정해야 한다. 장관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인권 조례가 사실 그 처음 제정될 때 이제 많은 학생들을 보유한 지역에서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내가 휴대폰 다른 얘기에 대해서 지역에까지 물었는데요. 크게 영향을 잠깐만요.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요. 네.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네, 네. 13조 1항 한번 보세요. 13조 1항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이런 것들을 사생활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13조가. 이것 때문에 휴대폰 제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항을 보세요. 13조 사항. 여기 보면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들의 수업권과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학생인권조례 13조 사항에 나와 있어요. 교육감님, 이게 예, 맞습니다. 서울인권조례 맞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맞죠? 학교에서 이거 되게 보셨어요? 생활협약으로 되게 규제를 합니다. 장관님, 조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셨냐고요? 네, 보셨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규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학교 규칙에서 이렇게 실제로 규제하지 않는 학교들이 더 많아서 문제가 또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안 보셨죠, 조례? 아니 조례 다 봤죠. 네. 그 다음 한 번 더 보세요. 그 다음 넘어가 주세요. 책무가 없다. 권리만 있고 책무는 없다.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장관도 지금 여러 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권리만 있고 책임에 관한 조례 부분이 없어서 이거 개정 수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무 부분이 없던가요? 그 책무, 조례에 없던가요? 책무 부분이 다른 조로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4조로 돼 있는데 네네.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1분만 더 주세요. 교육감 및 학교회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두 가지 다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5항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책무 규정에 있어요. 6항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 있어요. 책무조항이 왜 없습니까? 서울교육감님 있죠? 예, 예. 이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란 말이에요. 서울교육청 있어요. 있는데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있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권리에 대해서도 그게 그 무한정의 권리가 아니고 제약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교사들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만나보셨죠? 겁니다. 네.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해달라고 하던가요? 학생인권 조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폐지해달라고 하던가요?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교사들이 요구하는 게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하죠. 그렇죠? 네네네. 진상규명 요구하고 악성 민원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수업 방해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대응 방안 마련해달라 이런 거 얘기하죠. 그다음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 강화해달라 이런 얘기하죠. 그다음에 아동학대법 교원지법 개정해달라 이런 얘기하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다 하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의 근원이 2010년 학생인권 조례에서부터 출발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학생의 인권도 소중하고 잘 교육시켜야 되지만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그것이 교권 추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진단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단을 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진단을 잘해야지. 네네. 처방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진단을 잘못해 들어가면서 잘못된 처방이 나올까 저희는 걱정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저희가 뭐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진단 잘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 중에서 그런 독소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개정이 되면 그게 근원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다 같이 함께 이렇게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도정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